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28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보니까 이 대장동 사건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권 다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곽상도 아들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곽상도 미안한 얘기지만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권을 찾아오면 그때 의원직 못한 거 다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잠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 억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동안에 정말 문재인 정권, 특히 사위 아들 온갖 비리를 다 파헤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정권 찾아오면 만세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소탐 대실하지 않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권 특히 이재명에는요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잘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이재명, 홍준표 제대로 한번 붙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제대로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3파 혈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낙연은 말이죠, 뭔가 굉장히 큰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터뜨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큰 코끼리의 그림 전체가 나올 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이낙연 지금 이 네거티브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당에서는 대장동 사태를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이 경선 구도에서 이낙연이가 이걸 때려가지고 말하자면 결선으로 가겠다, 이거를 지금 당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때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의 큰 그림이 이제 나올 것이다. 내가 알고 있지만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고 누워야 제가 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JTBC가 오늘 밤 뉴스로다가 이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대선 여론조사를 일단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기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선 주자 후보들은 29.9, 29.9가 이재명, 25.1이 윤석열,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15.5, 홍준표가 12.3입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2.4, 유승민이가 2.3인데, 여기 JTBC 여론조사를 보면 이 홍준표가 4등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이낙연이를 3등으로 3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4% 정도 차이로 1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기 대선 선호도 추이를 보면요, 이낙연이는 올라가고 있고 12.5에서 15.5로, 그리고 홍준표는 5.4가 빠져서 18.1에서 12.7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적 양자 대결을 보면요, 이 이재명이하고 이 홍준표하고 붙었을 때 이재명이가 39.3, 홍준표가 37.8, 불과 그러니까 1.5점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겨, 홍준표하고 붙으면. 그런데 윤석열하고 붙으면요, 윤석열이 이깁니다. 41.5 대 40.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낙연이하고 붙었을 때 윤석열은 다 이겨요. 윤석열은 39.4 대 36.7. 그런데 이낙연이하고 홍준표가 붙으면요, 이낙연이가 이깁니다. 37.3 대 33.0.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적합도를 보면요, 이재명이가 34.0, 이낙연이가 33.7, 그리고 박용준이가 5.3, 추미애가 4%를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적합도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가 52.9, 이낙연이가 38.8입니다. 그리고 진보 지지층, 그러니까 더 넓게 범진보 지지층, 이걸 보면 이재명이는 51.9, 그리고 이낙연이 33.1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를 보면요,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홍준표가 이깁니다. 31.9 대 윤석열이 28.4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봤을 경우에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5.5 대 29.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조사했느냐? JTBC가 말이죠, 9월 25일에서 26일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예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이 5.0%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를 항상요, ARS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전체적으로 대장동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올라가고 윤석열은 내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홍준표 후보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JTBC 여론조사에서는 빠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의혹 사태를 두고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진중권까지 여기에 참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조금 전에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몸통은 이재명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 대유의 주인 이재명 감옥행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밝혀낼 범죄다. 이런 요지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밤중,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전부 다. 진중권 포함.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드리고서 제가 잠을 자려고 지금 이 밤 심야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것이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의 요지를요 쭉 말씀을 드리면 이거 수사 역시 특성답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의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했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그런데도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본질이 왜곡 변질되고 있다. 덮어 씌우기에 달인들답게 꼬리를 미끼로 흔들며 게이트의 몸통을 숨기려 하고 땜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병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제가 조금 전 방송했을 때요. 이 스모킹 건이다. 이제 본인이 설계자라고 한 거. 이거를 다시 윤석열 총장도 오늘 지금 이 페북에서 심화 페북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저들은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다.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 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서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죽이고 공정의 이름으로 공정을 짓밟는 짓이다. 정권 교체 못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다.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걸 막는 것이 이 윤석열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믿는다. 이런 부패, 몰상식, 부정의, 불공정을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총장은 제대로 된 수사팀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다 밝혀질 범죄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 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가 더 생길 것이고 화천 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국정농단 때 윤석열 총장 실력 발휘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 대통령이 돼가지고 꼭 이러한 이 화천 대유와 같은 비리를 발본색원하게 될 수 있다. 믿어달라. 이런 취지의 입장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뭐라고 또 입장을 내놨는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도둑의 힘이다. 야, 말도요 아주 살벌하게 해요.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도적대, 부패 주역, 도둑의 힘,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섬찟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결기를 다져야 돼요. 뭐라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느냐.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 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 이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체에게 기회 만들어주고 투기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이다.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작 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이거 참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집권 세력과 이 사회 온갖 기득권에 포위된 일개 기초단체장이 악착같이 개발이익 5,500억이 남아 회수한 게 대단하지 않나. 그리고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주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나. 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 힘, 국민의 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죠?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페북에 입장을 올렸고요. 또 어제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까지 공세를 퍼부었냐면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한무치한 도적대의 수괴와 같다. 야, 이거 대통령 될 사람의 인품이 이 정도 됩니까? 이거 수괴? 이거 김정은이가 쓰는 말 아니에요? 이번에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 퇴제하라.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이다. 도둑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 야, 이거 말이죠. 이거 살벌합니다. 예, 살벌해.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들도 일제히 나섰어요. 홍정민 대변인, 전용기 대변인,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도 직접적으로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원식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 큰 그림이 다 나온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말만 안 할 뿐이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도 이 우협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과 같은 문제제기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섭섭하다. 이제 다른 국면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없으니 이 얘기예요.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지사의 의원 모임, 지지 모임인 성공포럼이 바로 이제 오늘 날이 새고 나면 오후에 28일 오후에 개발이 환수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건의 본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본체는 그대로 두고 곁가지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치 수사의 전형이 될 것이다. 그 사건의 본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비리 구조를 설계한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비록 곽상도 의원이 관련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나는 그를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주범은 그대로 활개치게 놔두고 곁가지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 또한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비리에 관련된 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엄란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 이 후보의 경우에는 이 세탁기, 청소 세탁기를 돌려서 싹 부정부패 비리를 전부 청소해 버리겠다. 이러한 결심을 토론회에서도 이 세탁기를 들고 나와서 밝힐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야말로 카지노 사건, 그 당시 박철원 특보도 전부 구속시켰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통화은행 비리 사건으로 전부 구속하고요. 그야말로 이건계도 전부 구속하고 그 특수통 수사에 기지를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진중권 씨가 또 나왔어요. 진중권 교수 한마디 하고 있어요. 뭐냐? 이재명은 화천대유에 치적을 쌓고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 알았다면 동기가 있을 것이다. 대권과도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치적을 쌓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권과도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건의 성격은 드러났다. 이재명 시장이 지자체 장의 공적 권한으로 토건족이 오래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편의를 봐준 사건이다.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 전후로 개발공사 사장들을 바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를 이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사의 동기로는 치적과 정치 자금을 꼽고 있어요. 그리고 치적까지는 확실하고 정치 자금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치적만으로 특정업자에게 6,300억 원씩이나 퍼줄 이유는 없다. 이들에게 무리를 해가며 초고수익을 보장했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포인트는 이 지사가 다시 돌아가도 대장동 같은 방식으로 개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며
이 복마전을 만들어 놓고 그는 이게 상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잘했다고 한다. 지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짓겠다고 공약한 250만 호가 이재명, 유동규 모델로 지어진다고 생각해봐라. 섬뜩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몇 년 안에 부패 완판의 대장민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대장민국이요. 대장동에서 나온.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대장동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BS에서 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SBS는 핵심 인물을 3명으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탄, 2탄, 3탄 저도 이제 쭉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거의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이 한 중심에 김만배가 있고, 이 김만배와 함께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고, 그들이 얻은 수익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이 바로 이 배당 이익들, 이런 것들이 전부 최종적인 이 종착역이 어디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번 수사에 있어서. 그래서 김만배 씨가요, 이 지분 화천대유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김만배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요. 3년간 받은 이 지분이 4,040억. 그런데 1호에서 3호까지는 이 김만배하고 그 친인척들, 그리고 7호는 김만배 씨의 회사 후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4호, 6호가 문제예요. 이 4호, 6호 인물들은 김 씨와 함께한 사업 인물들인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남욱 변호사 4호. 1,007억 배당금을 챙기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는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고요. 김만배 씨는 인맥을 대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인맥, 남 변호사의 돈줄이 결합돼서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다. 이렇게 SBS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민간업자로 선정된 경위에도 의혹이 쌓이고 있다. 뭐 이런 건 뭐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 선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동규예요. 그래서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3인방이 가장 중대한 핵심 의혹 인물들이다. 예. 그 다음에는요, 초호화 법조인 고문단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화천대유 얽힌 또 다른 의혹은 이들이 챙긴 막대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는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하고 전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혼자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이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유동규가 성남시장 비서실하고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정황을 포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말하자면 취재원을 통해서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실의 정책실장인 사람과 유동규가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 정모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하고 당시 시청 2층이라고 하는 시장실, 그래서 시청 2층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은어라고 그래요. 시청 2층이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의 비사시장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정책실장하고 유동규하고가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어까지 써가면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이 정책실장을 통해서 이재명의 명을, 지침을, 또 의견을 얼마만큼 받아서 수익구조에 배분했는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아까도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지만은요, 이미 지난 14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 다 내가 설계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가 선거했으니까 그거를 정책실장한테 얘기해주고, 정책실장이 그거를 갖다가 유동규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유동규가 설계를 했다. 이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 비서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다면은 이익 배분 구조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JTBC가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해명을 듣기 위해서 유동규하고 이 정모 실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은 둘 다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인방 중에 하나인 남욱 변호사, 이 천화동인 4호 주인공이죠. 대장동 심사와 관련해 갖고 자기 후배 변호사 정모 변호사인데요. 이 남욱의 소개를 해서 이 정모 변호사가 도시개발공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투자를 담당하는 전략사업실장을 보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사업실장을 맡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모 지침을 만들고 민간업체와 협약 체결 업무까지 담당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민간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도맡은 사람이 바로 이 정 변호사인데, 정 변호사는요, 천화동의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이 정 변호사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보도도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방, 이 큰 3인방이에요. 상인방의 정점에 이재명, 그 밑에 3인방이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그 다음에 김만배, 그 밑에 이제 새끼 핵심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씨예요. 정모씨 변호사, 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또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욱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뭘 알아서 상의를 합니까? 사적으로 전화를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남욱 변호사는요, 대장동 사업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우일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지분 1.74%를 가지고 1,000억을 넘게 벌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구속까지 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그 정도로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 정모 씨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요, 이 정모 씨가 나중에 책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성남시는 분양사업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지역이고, 대장동 역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리스크가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거 떼돈 번다. 이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단 하루 만에 심사한 것을 두고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애매하게 발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 딱 하루 만에 1억 5천짜리가 이 성남의 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개발 사업체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정 변호사도 실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욱 씨가 너 도시개발공사 들어가,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또 전략사업실장을 맡아갖고 이익 배분 구조도 이 사람이 만들어. 그리고 또 심사까지 들어가. 1인 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징계할 때요, 1인 5역까지 나왔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 씨가 지목한 예전에 대장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 이 개발 사업체가 예전에 대장동 사업을 하던 사람들과 막 연결이 돼 있어서 혼탁하다는 소문들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전에 대장동 사업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욱 변호사예요. 그래서 정 씨는 자신과 남 씨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나 이게 썩었는지, 이 대장동 사건이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참고적으로요, 이낙연 이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코끼리 얘기 뭐라고 했는지 잠시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낙연이가 얼마나 큰 비밀을 알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C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하고 있다.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요, 화천대유 의혹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회자가. 그러니까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어제,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이 해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는 것이며, 다음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의 가장 좋은 방식, 바람직한 결합 방식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만둘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그야말로 내일부터는 이제 대장동 사건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겠는데, 과거 조국 사태처럼 이게 참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국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비판 여론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